우리 구독자님들 연휴 추석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쓰셨겠죠. 염 교수는 추석 어떻게 보냈어요? 고구마 캤어요. 고구마. 고구마 캤다고? 네. 농장이 있어? 뭐 저희 집안에 농장이 있어서. 집안에 농장이 있어? 본인이 농장 하나 가지고 있어? 네. 그러면 고구마 얼마나 캤어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많이 나왔는데 여기 사람들 많은데 근데 생각이 전혀 없네. 다 요만해가지고. 요만해도 상관없지. 양만 많으면.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네. 아니 여기 저 박 PD도 있고 정 PD도 있고. 정 PD가 고구마 잘 못 먹나? 잘 먹습니까? 네. 박 PD가 고구마 못 먹죠? 네? 잘 먹습니까? 다 잘 먹겠지. 먹는다네. 네. 우리 집은 뭐 없어서 못 먹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예선 탈락할 사람은 없는 것 네, 같은데. 그 농장 하시면 그 상추도 좀 뜯어오고. 그런 건 없고요. 고구마만 집에서 고구마하고 노가 가시죠. 야, 이거 혹시 또 이게 농지 사놓고 유휴농지 또 놀리면 잘못하면 저 퇴직하는 수가 있어. 아유 내가 그랬으면 좋겠네. 아이고 능력도 안 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잘못하면 퇴직하는 수가 있어요. 퇴직 안 하려고 막 해도 퇴직을 막 본인이 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짱 박아놓은 잉어하고 붕어 몇 천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나는 바로바로 양생. 방생. 나는 잡으면 내 낚시법을 잘 모르는구나. 이 박 PD나 정 PD나 하는데 잡잖아. 네. 잡으면 일단은 그놈이 다시 물으면 2번 상처받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망에 넣어요. 살림망이라고 거기다 넣어놨다가 이제 돌아오기 직전에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내 후시딘 아저씨야 별명이. 후시딘을 사가지고 와서 입에 여기 그 바늘 나는 저기 이늘이 있는 바늘이 아니에요. 이렇게 쏙 빼면 그냥 빠지는. 네. 이 낚시는 요렇게 구부러져 있고 요 안에 못 빠져나가고 뾰족하게 이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바늘을 쓰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제 물고기는 주둥이 요 부분에 그 신경기관이 없대요. 아픈 걸 못 느끼는. 그래서 고기만 쏙 뽑아가지고 넣기 직전에 후시딘 싹 발라서 싹 칠해갖고 하나씩 던지면서 염건영 교수 건강을 위해서 퐁당. 한 마리 또 싹 해서 박동민 PD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퐁당. 한 마리 이렇게 넣으면서 그 기분이 되게 좋아. 그게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내 주변에 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생한다. 물론 잡아놓고 방생하는 놈이 더 웃기지만. 그래도 뭐 먹는 거보다 낫죠. 나는 먹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잉어 붕어 짱 박아놓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짱만 오신 건지 다 넣어놨으니까. 그렇지 다시 넣어놨지. 나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래 전부터 그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강원도 갔다 왔어요. 강원도 어디 가셨어요? 저 양양 쪽. 양양 저희 좋은데 가셨네. 뭐라 그러지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버섯 송이버섯. 송이버섯 양양에 가니까 송이버섯 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거기 식당인데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 딸하고 이제 4명이서 들어가갖고 딱 시켜서 먹으려는 순간 이 접시 들고 오던 저 사장님 젊은 사장이에요. 갑자기 사건을 해 이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저 합니다. 저 1회 때부터 김윤희 배상훈 저 교수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 그러고 이름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같이 사진 찍고 그 야채도 한 접시 저 서비스해서 주시고. 서비스 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비싸지. 강릉 쪽에 이렇게 넘어오니까 무슨 이 고냉지 배추를 높은 데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이제 사람 많이 없는 데 간다고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딱 생각난 게 그 얘기 내가 꼭 하려고 사실 추석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막둥이네 반찬 가게라고 우리 염건영 교수는 모를 거예요. 한번 우리 방송에서 한번 광고했죠, 그렇죠? 몇 번 했는데 막둥이네 반찬 가게라고. 여성분이 혼자서 반찬 70가지를 와 대단하시다. 만들어서 뭐 한 팩에 3,000원에서 5,000원 해서 저렴하게 파시는 분 광고했는데 광고하고 나서 뭐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났다고 얘기는 하셔요. 이제 거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찬 살 겸해서 거기 살짝 들렸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 그분이 금방 알아보고. 마스크 쓰고 모자까지 썼는데도 눈 보고 알지. 눈 보고 하나? 그래서 어차피 이제 까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서 좀 뭉클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뭐가 뭉클할까요?
그분이 반찬을 70가지 레시피를 만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분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유, 어떡해. 그래서 남편 신장에 해롭지 않은 반찬을 만든다고 계속 개발하는 과정에서 레시피가 한 70가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신장 한쪽을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아내 신장을 차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같이 잘. 네, 그런데 이제 그 면역이 잘 되면 또 그 면역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네요. 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치료 중인데 좀 뭐 호전돼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그거 보면서 좀 가슴이 뻐근한 그런 느낌. 역시 우리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은 뭐라 그럴까, 사람 냄새가 역시 나는 사람들이다. 네.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착하셔요. 막둥이네 반찬 가게 우리 광고 지금 뭐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PD님 이렇게라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우리 사건 은혜가 뭐 광고해가지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 진짜 막둥이네 반찬 가게 그 사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돈 많이 벌고 남편분 완전히 쾌유돼서 너무 작더라 가게가. 우리 요 사무실만 해요.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좀 그 반찬 같은 거 있으면 사서 이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어디 동네에 있어요? 여기?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 있더라고요. 아, 시외버스 터미널이 강릉이요? 네. 하여튼 이번 추석은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찐 구독자님들이 만나 뵙고 그러고 오니까 기분도 좋고 또 마누라하고 딸 사위 있는 데서 또 으쓱하고 왔지. 딱 어깨뽕 올리고 모가지 힘 바짝 주고 하다 너무 계속 오래 하다가 혼났지만 나중에. 하여튼 추석 참 저한테는 이번 추석 그 반찬 가게 들렸다가 굉장히 가슴 뻐근한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 마스크 잘 쓰고 댕겼으니까 또 뭐 마스크 썼네 안 썼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오늘 저 이슈 가죠. 이번 주 이슈 이슈 그냥 굵게 한 2개 가죠. 네. 이 사건 간단하게 하나 좀 다루고 이거 존속살인이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예, 존속이네요. 이 어머니를 81세 된 어머니예요. 81세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네. 81세 된 어머니를 54살 먹은 여성 딸이 54세. 네, 54세 딸이 살해를 했어요. 오복졸라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네. 이 딸이 아마 저 경기도 이런 쪽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네.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아마 2013년경에 전북 익산에 있는 어머니한테 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익산에 사시고요. 네, 어머니는 익산에서 이 남동생, 이 여성의 남동생 남성분하고 아마 이게 단둘이 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여성분이 경기도 일원에 와서 결혼해서 살다가 네. 이혼하고 아마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도 받아주니까. 부모님이. 근데 왜 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난 1월 14일 날 발생했으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됐네요. 오전 11시 40분이래요. 새벽에요? 예. 아마 이 81세 된 어머니가 오전에. 너 때문에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네 남동생 동생이 지금 결혼도 못하고 산다. 왜 네가 집에 왜 들어와 있냐. 나가라. 이게 아마 계속 쌓여왔었으니까 모진 소리 했겠죠. 엄마가 딸한테. 그렇죠.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남동생 결혼 못하는 게 딸 탓일까요? 글쎄 어머니는 뭐 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함께 살고 있는 딸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이웃 간에 그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정서가 무슨 이혼하고 오면 무슨 큰 죄라도 지고 온 거 마냥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오면 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재연을 하면 야, 네 딸은 왜 옮겨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뭐 하는 게요? 그럼 뭐 솔직히 이혼의 충격이 있으면 직업 활동을 다시 하시지 못하거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여성도 집에 충격이 있었겠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머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야 그냥 애가 좀 상황이 그래서 집에 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 흠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서가 작용한 거 자꾸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건너 돌아해도 동네에서 미단위에서 동네가 그래. 그러면 이제 몰랐던 사람이 있잖아요. 시골이 좀 딸이 너네 집에 다시 와 있다며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 딸 좀 얼굴 보자 막 이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걸 무슨 마치 이혼하고 온 게 무슨 죄라도 짓고 거 마냥 창피함 같은 거를 느끼기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입이 하나라도 늘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뭐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 때문에 네 남동생이 결혼도 못한 거다. 너 왜 결혼했는데 왜 우리 집으로 왔냐? 네 집에 가지. 나가 죽어라. 네. 이거는 엄마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구박이고 이거 심한 욕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기에 뻥 간 것 같아요. 이 따님이. 남동생도 40은 최소한 넘으셨겠네요. 그렇죠. 81세고 누나가 54세니까 40 넘으셨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이셨을 것 같아요. 글쎄 스트레스는 둘 다 결혼을 안 한 상태가 돼버려 있는. 그렇지. 결국은 딸은 했지만 갔다 온 거고. 이제 사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시골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둥은 유일한 아들 하나인데 얘를 장가 보내갖고 손주도 낳고 해야 되는데 딸이 돌아오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장손이고 외아들이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다 해서 어머니를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이거는 폐륜 이런 폐륜이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저기 두 분만 계셨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있었으면 말렸겠죠? 말리셨겠죠. 그 11시 40분인데 오전에. 네, 오전 11시 40분이고. 그러면 이제 경찰에 잡혀왔을 때 이분은 뭐라고 진술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본인은 어머니 하도 욕하고 구박해서 내가 밀쳤는데 장롱에 이 머리를 부딪혀 갖고 쓰러져서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뒤 안 맞는데.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우발적으로 몰아가려고 이 여성은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사망했으니까 경찰은 당연히 부검하죠. 그렇죠, 부검하면 사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국과수에서 보니까 시신에 목이 졸린 흔적이 있어요. 여기가요? 예, 질식사. 질식사로.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밀쳐가지고 장롱에 머리 부딪혀서 사망한 건 아니죠.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근데 교수님 자기가 이혼하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오갈 데가 없어갖고 받아준 엄마인데 아무리 엄마 구박한다고 이렇게 목을 그렇게 졸라 살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제 생각은 딸을 두둔하기 범인이기 때문에 이 폐륜녀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아마 2013년부터 살았으면 9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네. 그 살면서 상당히 모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녀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조금씩 누적된 상황, 이게 순간적으로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사례긴 한데 이제 아들이 엄마를 이제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중상해를 당하셨어요. 장애까지 오셨는데 이제 제가 방송 때문에 이제 그쪽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만났는데 이 똑같아요. 이거랑 뭐냐면 이 직장도 안 가지고 있고 그 가해자가?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또 학교를 되게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 기업에 있다가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 학력 수준만큼 대우를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러니까 대기업을 갔었는데 약간 중견업체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거기 이제 그 과장이나 이런 부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싹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학력 컴플렉스 있는 일부 직장인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괴롭혀. 그러니까 엄청 괴롭혔대요. 그래가지고 멘탈이 나간 거라. 그러니까 맨날 뭐 할 때마다 넌 그 대학 나왔고 그거밖에 못하냐. 네 동기 동창들은 어디 그 회사 갔다며 술 먹다 자기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수들이니까. 그 얘기에 뭐 그러니까 술자닥에 얘기한 것도 자기한테 트집 잡히는 적이 된 거예요. 이제 이유가.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나온 거죠. 나오고 나서 이제 자기가 무슨 소호 창업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대출 빼갖고 이빠이 빼가지고 한 3, 4억을 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빼가지고 다 말아먹었지. 말아먹었겠지.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랑 사업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자마자부터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근데 이제 제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래도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게 처음엔 살인미수 좀 적용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맞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막 하니까 상해치사. 네, 검사 쪽에서도 그러니까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중상해 정도 된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됐는데 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사망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부모님 얘기가 뭐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밉대요. 그 일 터지기 전까지. 같이 한 5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쟤를 위해서 내가 학원도 보내주고 그 명문대학 갔다고 뭐 속된 말 속까지 잡아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것만 봤잖아요. 실패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치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일도 안 하지, 집에 짱 박혀 있지, 뭐 장가갈 생각도 안 하지 하니까 그냥 막 계속 이제 갈고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헷가닥 돌아가지고 이제 우당탕하게 된 거죠.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명문대학까지 이렇게 보내고 할 때는 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업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업돼 있었는데 내가 믿었던 오로지 내 인생의 어떤 목표점 같았던 맞아요. 자식이 순식간에 무너져가고 허망한 상태로 두고 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게 이제 그 믹스돼가지고. 자식한테 자꾸 이제 쪼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일 저지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니까 이 얘기 좀 이해가 되는 게 자식을 자기의 뭐라 그러죠? 대체 성공을 시키는 분신으로 보셨다고 목표예요, 목표.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염 교수님 아버님은 뭐 굉장히 인텔리시고 뭐 현명한 분이니까 자식들 다 잘 가르쳐서 보냈어도 그런 거 기대 안 하시잖아. 내 인생의 목표가 너희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 저도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간 거 자체도 제 의지하고 없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원서를 제가 안 썼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쎄 뭐 대학 보내는 것까지는 예정 시점되면 노셔요. 노시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대치. 근데 놓잖아. 네, 놓잖아요. 그래 이제 애들 어느 정도 가르쳤으니까 니네 길을 가라. 이제 분가라는 개념이 왜 생겼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털어야 되는데.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늘 아들의 성공이 내 성공하고 이꼬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들은 끊임없이 자식의 어떤 삶이 내 인생하고 같이 투영돼 있어요. 연결돼 관통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 저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교수님 좀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 그 이제 가해자 있잖아요. 구속은 됐는데 아들 있잖아요. 조사대에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든 거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끼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진술당해. 이해는 가요, 그럼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주도적으로 살게끔 했어야 되는데 너는 이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게 압박이 돼갖고 그 회사 나갈 때도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고민을 하고 정신이 망가질 때까지 버텼고 부모님 때문에 그나마 나오자마자도 자기가 시장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덜커덕 사업을 일으킨 게 일단 부모님한테 어디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요, 제 생각에 염 교수, 그런 놈들은요, 단지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겠죠. 자기가 잘못되면 전부 남의 탓이지 지 탓은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놈들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지나치게 어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느끼는 하중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근데 매사를 전부 다 이러지 않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러지 않았으면 남의 핑계로 대는 놈들은 그건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수사관 얘기는 분노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수님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팅된 거죠. 목표 자체를. 그죠. 나쁜 목표 세팅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본인은 아마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는 있어갖고 밀쳤는데, 그러니까 살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밀쳤는데 장롱에 부딪히면서 엄마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폭행치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부검해 보니까 목 조른 흔적이 나왔어요. 그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다면 이건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고의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살인 혐의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된 거고요. 1심 재판부에서 이 얘기는 했어요. 엄마한테 뭐 구박이라든지 욕설 이런 거 들어가지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엄마를 목 졸라 사망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척 나쁘다. 징역 12년. 12년 선고한 거예요.
이게 징역 12년 패륜 범죄 징역 12년 이거 그렇게 저는 많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량천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그럼 이게 1심에선 이렇고요. 항소했어요. 싸가지 없이. 항소했어요. 그 정도면 12년 받았으면 감지덕지 네. 너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했어요. 양형부당. 너무 많다는 거죠. 12년. 그래 2심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 말이 웃기고 상당히 웃겨요. 네. 이 피고인은 스스로 자기 범행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인한다는 얘기죠. 부인 내지는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 얘기죠. 네. 그렇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 저질렀다 그러면서 12년으로 그냥 확정한 것 같습니다. 항소 기각. 그럼 뭐 법례상 적용 잘못한 거 없으니까 뭐 대법원 가도 기각되겠네 그냥 바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냥 12년으로 그냥 굳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런 이제 40, 50대 결혼 안 한 자녀하고 결혼 안 한 자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사업을 실패했다던가 결혼 뭐 실패했다던가 뭐 사회생활 실패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받아줄 때가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40, 50대 실패하면 부모님이 돌아가 계신 상태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때 수명이 안 길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40, 50대 실패해도 돌아갈 때가 부모님 70, 80대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캥거루족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년 캥거루죠. 중년 캥거루. 근데 이게 제가 늙은 캥거루라고 그래.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엘더 캥거루인데 저희가 이제 연구하다가 요즘에 충격을 좀 받은 게 이게 이제 갈등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뭐 이런 사건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부모님 재산을 갖다가 뭐 임의대로 막 처분을 한다던가. 그건 같이 사니까, 예, 뭐 상속받을 거 미리 땡긴다고 뭐 이런다. 그런 새끼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요즘에 하나의 그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일종의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은 범죄하고 직결되잖아요. 네. 제가 그 패륜 범죄 꽤 많이 했죠. 네. 그 뭐 일상 꽤 있는 일들이니까. 너무 많이 발생. 그거 조금 전에 염건영 교수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해요. 이거 그때 한 40대 50대 초반 정도 됐겠다. 어머니하고 아버지 때렸어. 자제분이 50대시고. 한 50대 좀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때려서 이제 이웃에서 신고했어. 근데 그동안 꽤 많았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거 외아들을 달랑하는 남은 거니까 신고를 안 했어요. 맞으면서도. 아이고 화상이네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상습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보다 못해서 그 바로 옆에 살던 이웃에서 신고했어요. 네.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따가지고 왔는데 잡으러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더 난리지. 그렇지. 우리가 처벌 원치한다는데 왜 경찰이 개입하느냐 내 자식인데 막 이러고 오히려 막 경찰 멱살 잡고 그러는데도 하여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새끼 달고 왔어요. 끌고 와고 이제 형사처벌 하려고 그러는데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새끼가 부모님을 밤마다 술 먹고 와서 때리는 이유가 그거더라고. 뭐예요? 당신네 둘 죽으면 이거 어차피 내 거야 재산. 집하고 이게 땅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법으로 나한테 오게 돼 있으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미리 좀 땡겨 쓴다는데 왜 돈 안 줘야? 아주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이 새끼 그거. 응?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냥. 진짜 나쁜 인간이네. 정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진짜 안 되죠. 진실의 방에 가면 안 돼요.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는지. 그런 놈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거 다 탕진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그 대가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캥거루. 네. 늙은 캥거루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지금 이 사건 같은 건 진짜 좀 안타깝네요. 이런 그런 좀 이거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염 교수, 이거는 좀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전화 좀 시원하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국제적인 내용인가요? 국제적입니까? 필리핀은 이상하게 국제적인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필리핀에서 이거 뭐냐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버를 거기다 두고 메인 서버 거기다 두고 필리핀 도박 사이트 필리핀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 서버는 거기다 준 거죠. 총책도 거기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가 있잖아.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게 추적도 좀 어렵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던 이게 2년 동안 우리 경찰이 추적했어요. 사실 서버를 필리핀에 두고 있고 이제 나와서 도박하는 사이트나 국내에 막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개 만들어 역추적, IP 역추적, 도박한 사람 또 추적, 입금되는 과정 추적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2년 했답니다. 2년. 대단하다. 2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한국 놈이 거기 가서 총책으로 그 운영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경찰이 잡으러 가는데 필리핀 가서 우리 경찰이 권한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현지 경찰하고 이제 공조가 돼야 되잖아. 네. 합동으로 필리핀하고 잘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연교수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요. 이거 묘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우리 경찰이 협조가 아주 잘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네, 베트남. 네, 베트남 잘 되고 캄보디아도 잘 캄보디아 잘 돼요. 네, 필리핀 아주 잘 됩니다. 그거 참고로 교수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게 용역까지는 하고 있는데 ODA 사업. 그러니까 해외 협력 사업을 할 때 경찰이 교수님 말씀하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네, 잘해요 인도네시아. 이쪽 경찰들이 처음엔 일본 쪽을 갔었대요. 연수? 예. 맞아. 초기 아시잖아요 교수님 아마 경찰 하실 텐데 연수를 갔는데 자기네 성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좀 다이나믹해야지. 걔네는 총기도 있고 뭐 마약도 있고 막 이러니까 수사 연수를 이제 일본 경식청에 갔대요. 처음에 6, 70년대 갔는데 너무 정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거야. 뭐 독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야쿠자 그때 막 성행할 때니까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88년도 86 그때 경비하셨잖아요, 교수님. 이거 하면서 이제 경찰이 하면서 경찰이 이제 이제 국제적으로 조금 봉사를 해야겠다. 이게 느낌이 왔었나 봐요. 경찰청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ODA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팀이 있더라고요. 제가 용역을 하면서 봤더니. 그래서 ODA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하고 교수님 말씀한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과학수사요원 파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죄송한 시위 진압 장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심지어 수갑까지도 한국 경찰들 수갑 있잖아요. 이거를 좀 보내줬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거든. 장비가 좋잖아요. 교수님. 개발 많이 해가지고. 왜 총을 못 쓰는 나라다 보니까 다른 장구가 더 개발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교수님만큼 모르지만 협조가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요. 네. 그거 배경을 좀 얘기는 해야 되겠다. 네. 우리나라 경찰이 이제 어떤 그 치안 수출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치안 수출 관련돼서 이게 몇 개의 단계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경에는요, 이쪽 중동 쪽, 이쪽에 뭐를 치안 수출을 했냐면 시위 진압을. 그 뭐 잘하니까. 시위 진압. 잘하니까. 그래서 그 중앙경찰학교에 나랑 같이 근무하던 저 시위 진압 그 전문으로 하던 교수가. 네. 경찰 퇴직하고 이슬람 국가 거기 가가지고 연봉 1년에 막 3억씩 받으면서. 네, 교수님 저도 알아요. 알지 누군지. 나랑 같이 강의할 때 봤잖아. 그거 가서 그 시위 진압 관련해서 설대로 뭐 대형 뭐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등등 그거를 수출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기가 막 88, 2002 월드컵 하면서 이 다중들이 모이는 이 경비 있잖아요. 혼잡 경비. 네. 그걸 혼잡 경비라고 그러거든요. 혼잡 경비를 효율적으로 경찰이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찰은 경기장을 보고 뒤통수를 그 경기하는 쪽에 두고 관중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돌아보면 그걸 걸리면 박살나요. 막 뒤에서 꼬린꼬린 해도 못 돌아봐요. 그 이제 혼잡 경비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그거 수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큰 경기가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과학 수사가 우리나라에서 팔려나가기 시작한 건 엄청나더라고요. 푸켓하고 이쪽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쓰나미. 쓰나미 때 막 사람이 엄청 죽었을 때 지문 채취를 못하는 거를 이제 순간 온습열시 개발을 해가지고 지문 채취 우리나라 왕이잖아 왕. 불은 시신. 물에 불은 시신. 저 순간적으로 끓는 물에다 살짝 담궈갖고 부풀려서 그 얼른 찍는 거예요 지문. 그거 우리나라 그 경사급이 정무순 경사인데 경사급이 개발했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대통령상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학 수사가 팔려나가다가
설해마을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 DNA가 또 1위가 됐어요. DNA 그 관련된 게. 네. 이 바람에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이 어떤 그 경찰의 어떤 치안 이게 해외 수출이 많이 됐고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가 필리핀하고요. 네, 네, 그렇다고. 네,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네, 이쪽에. 네, 네. 심지어는 제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멕시코. 네.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네. 몽골도 또 마찬가지. 몽골 많아요. 몽골 경찰 많이. 나 몽골에 그 경강급 아주 친한 친구 있어요. 네. 맨날 몽골 오라고 그러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잖아요. 코리안 데스크 나간 이유는 우리 교민들이 앙헬레즈 그 인근으로 거기다 잡는다 뭐 범인 잡는다고 갔다가 총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왔는데 앙헬레즈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한 10만 명 넘게 산단 말이에요. 한국 분들이.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 납치 사탕수수 뭐 납치 사건 시작해하고 많잖아요. 네. 최세영이 사건 같은 네, 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당국하고는 코리안 데스크가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필리핀 경찰하고 유대하면서 이제 공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내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법 그 도박 사이트 한 놈 있잖아요. 네. 이 새끼가 이게 2018년 7월부터 필리핀에서 마닐라 네. 거기에서 이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했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번 거예요? 1조 3천억 벌었다. 1조 3천억.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 국부를 막 훔쳐가는 게 상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거. 1조 3천억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국정원이 해외 정보는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네. 국정원에서 또 우리 이제 스파이 강의했잖아요. 네. 이영인 교수가. 폭발적이었죠. 반응이. 그 아시다시피 해외 공관에 있는데 이제 코리안 데스크 영사들 다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첩보 입수한 거예요. 결국 그 첩보는 국정원으로 집약되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첩보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한테 던져주고 경찰이 바로 인터폴에다가 그 새끼 적색수배 해버린 거예요. 적색수배를 일단 해야 돼요. 적색수배 해야지. 그래야지 필리핀 경찰한테 필리핀 경찰도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거든요. 네. 194개인가요? 네. 인터폴 가입 국가가 뭐 하여튼 지금 잘 그럴 겁니다 아마. 필리핀 당국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필리핀 당국하고 2년 동안 공조했대요. 그것도 또. 야, 그래서 두 놈을 검거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이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이거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거기서. 이 새끼 뭐 대단하던데요. 필리핀 연예인들만 쫙 모여 사는 그 호화 리조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만 사는 리조트가 있어요? 있어요? 그 근처는 연예인들만 쫙 모여 사는 그 호화 리조트가 있대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다 이쁘고 잘생겼는데. 그것도 왜 갑자기 이쁜 게 나와? 아니 미인이 장난 아니에요. 거기 그 연예인들이요. 네. 그 약간 그러니까 외관상 좀 틀려요. 스페인 계통하고 필리핀이 아마 백인의 후예나 섞여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남미 쪽 가면 메스티조라고 저 스페인계하고 그 인디언하고 섞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스페인계하고 필리핀 원주민 사이에 이렇게 좀 혼혈. 미국도 한동안 식민지 지배를 했으니까. 그렇죠. 또 뭐 있었고 그러니까 많이 섞여서. 그러면 거기서 거기 부유층 행사하고 산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호화 리조트에서 이제 잡는데 경찰 특공대 거기 우리는 이제 특공대가 날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 필리핀 경찰 특공대하고 이민청 있잖아요, 이민청. 이민국 이민청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서 한 30명 또 지원을 해가지고 코리안 데스크 이제 우리 경찰 같이 나가서 파견 경찰하고 그 주거지 급습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 이거 한두 명 잡는데. 걔들 개인적으로 시큐리티 있잖아. 총 다 소지하고. 거기 마피아 애들. 필리핀에. 필리핀은 다 총 소지하고 있잖아. 교전 발생이 가능하니까 특공대까지 투입했나 보네. 가드 둔단 말이에요, 걔들. 난 호텔 입구에서 권총 차고 지키는 거 그 필리핀 가서 처음에는 충격받았었어요. 총이 널렸는데요. 널렸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불법 총기류까지 따지면 수도 없대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아마 경찰 특공대 갈 수밖에 없고 이민청 직원들 한 30명 우리 저 코리안 데스크 경찰 같이 가서 검거를 한 모양이에요. 이 새끼 그 당시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그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근데 아마 커피가 식은 따뜻한 커피가 있다든지 아니면 피우던 담배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럼 조금 전에 사라진 거지. 네. 그럼 그 인근 수색하겠죠. 네. 인근 수색에서 걸렸습니다 이 새끼. 예, 밖으로 나와갖고 그 풀숲에서 요 쪼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었는데 네. 이 새끼 민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신발도 못 신고 내쫓다는 거예요. 진짜 맨발에 도망갔나요? 현장에서 그냥 딱 신발도 못 신고. 그러면 얘는 지가 안 잡힐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 계속 본인에 대해서 IP 추적이라든지 돈의 계좌 흐름도라든지 추적을 해가는 거를 네. 몰랐던 거죠. 전혀 몰랐으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수사 보안이 상당히 잘 된 거야. 아 그러네. 이게 원래 수사 보안이 생명이거든. 2년 정도 수사가 지속되려면 수사 보안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돈을 벌면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필리핀의 경찰관 뭐 한두 명 정도 경찰서 하나 사죠. 예, 구워 삶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좀 필리핀을 우리가 뭐 너무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닌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필리핀 경찰들이 그 뭐라 그래 셋업 범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거기에 끼어가지고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마 이게 코리안 데스크하고 잘 협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민청 직원도 내고 뭐 현지 경찰 특공대도 출동할 정도니까. 네. 그래서 요 새끼는 잡아왔는데 이제 국내로 이제 바로 들어와서 나는 이제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놈을 처벌하는 것도 처벌하는 거지만 1조 3천억이라는 그 부당이득금을 가져왔잖아요. 이놈이 분명히 분산해서 숨겼을 거예요. 어디 지갑이 있겠죠. 이거를 경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이거는 도박금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럼 도박 행위자들도 처벌받으니까 국가로 이제 환수하겠죠. 국가에서 얼마나 이거 많이 환수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많이 환수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들한테 주면 좋잖아요. 이게 큰일이네요. 이게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게. 그런데 그거만 잡은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몇 건 했어요. 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있잖아요. 그 한 3개 정도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 챙긴 놈 40대 남성 요 놈도 필리핀에 잡았어요. 매칭 서비스를 해주는 거네. 성매매 여성하고. 그래서 이거 성매매 사이트 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 수입 올렸대요. 그런데 그 주범이 그놈도 아마 그 서버 같은 거는 그 필리핀에 두고 한 거예요. 그 필리핀 가서 그놈도 따온 겁니다. 요번에. 요 추석 연휴에 저 경찰이 국제공조 잘해갖고 필리핀에서 쓰레기들 한 3-4명 따가지고 온 겁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참 잘했습니다. 불법 도박금이건 불법 성매매 그 요금이건 대금이건 이거 다 압수를 어떻게든지 다 찾아내갖고 구석구석 사에서 국고에 환수 그러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 짱 박아놨다가 나중에 퇴직금 쓰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월드스타 요 근래에 된 견공이 있어요. 연교수 알아요? 백구 뉴스는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악천후 있을 때 치매 할머니가 그 집 나갔다가 40시간 동안 못 들어오고 그 산에 논뚝 그 물 있는 데서 누워 있는데 체온을 같이 나누면서 지켜준 백구 있었잖아요. 요즘 우리 방송에서 소개했었어요. 여기 우리가 했죠 그거. 그 백구가 이제 명예소방견 됐단 말이에요. 명예소방견 됐어요. 명예소방견 됐는데 성공했네. 얘가 한 달 만에 이제 할머니가 퇴원했거든요. 그때 구조돼 갖고 할머니 만나고 저 영상 보니까 이제 정 PD님이 올려줄지 모르는데 막 할머니한테 달려들어가고 막 핥고 난리야. 할머니도 입원해 있는 내내 우리 백구 타령만 했대요. 가족이 완전히 이 백구하고 할머니하고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할머니 기력 회복하고 집에 돌아와서. 근데 얘가 당시에 할머니가 저체온인 걸 알았나 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가 뭐 저체온 고체온이 알기는 알겠어요. 그건 아니고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으니까 체온이 유지됐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접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에는 요즘에 열감지기가 부착되어 있는 드론을 띄워요.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쏘면 빨갛게 열상 어떤 체킹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할머니는 체온이 급속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발견됐어요. 잘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백구는 팔팔 끓거든.
그 백구가 잡힌 겁니다. 빨갛게 표시된 게. 그러니까 백구를 본 거네요. 그 바람에 백구 그 열감지 그게 있어서 보니까 옆에 할머니가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 곁을 안 떠났기 때문에 이 그 백구 덕분에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손쉽게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얘 명예 소방견 우리나라 1호예요. 1호예요? 예, 구조 명예 구조 소방견 1호입니다. 우리나라 이 백구가.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놈이 하나 있죠. 그때도 저때도 말씀드렸는데 2마리가 따라갔었어요 원래. 2마리가 따라갔는데 한 마리는 얘는 백구는 큰 개한테 물려갖고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이 할머니가 데려다 유기견이에요. 데려다가 치료시켜서 얘를 어떻게 보면 백구를 살렸어요 할머니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백구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백구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그 은혜를 갚은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또 집에서 기르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반려견 애완형 형태 그 아주 그 이쁜 강아지가 또 한 마리 있어요. 둘이 따라가는데 할머니가 워낙에 헤매고 다니고 이틀 동안 집에 안 가니까 얘는 배가 고팠어. 집에서 곱게 자란 애가. 그래서 얘는 할머니 배신하고 집에 갔어. 아유 배신해. 걔는 명예 소방견의 기회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배신견의 명예를 얻었어. 배신견의 아이콘이네. 그렇다고 뭐 배신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배신한 거죠. 백구는 바보냐고. 그냥 우리가 말하기 편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하여튼 백구는 끝까지 할머니를 지켰고 걔는 배가 고파서 일찍 집에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걔는 우리가 이렇게 뉴스 하면서 걔에 대한 그 한자도 안 나와. 첫 번째 나왔을 때 걔가 배가 고파서 돌아간 것밖에 안 나와. 그 뒤는 알아서 우리가 추정하라는 거야. 걔는 좀 삶이 좀 피폐할 것 같아. 아우 형이 좀 그러면 안 되지만요. 그래도 짐승한테 뭐 사람이 더 바라면 안 되겠지만요. 하는 얘기고요. 경공입니다. 하여튼 이거 뭐 할머니 93세 할머니한테 조금 더 사실 수 있게 백구가 은혜를 갚은 거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심금순 씨는 김할머니 딸이구나. 네, 따님이. 백구 병원에서 노래만 불렀었다. 따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 계속. 그래서 아마 그럼 얘가 해외 방송이 주로 뭐 제일 유명한 어디 나오고? 해외 방송에 다 나왔다는데 얘. 어딘 뭐 CNN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대요 얘. 월드스타도 또 있고 얘. 저희보다 낫네. 월드스타도 CNN 등 뭐 주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대요. 그럴만 하죠. 예, 그럴만 합니다. 할머니하고 이 백구는 아마 이제 오랫동안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네. 박 PD 개껌이라도 좀 보내주시니까. 개껌. 진짜 훌륭하네. 이거 마무리 좋은 걸로 이렇게 끝내게 돼서 다행이에요. 이제 인간보다 나은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하다 그러는 사람들 개만 또 못하는데 개가 뭐 나쁜가요? 그것도 좀 바꿔야 할 것도 이제 개만 또 못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반성을 합니다. 백구 같은 훌륭한 견성을 가진 애를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범죄자 새끼들한테는 개만 또 못하다는 얘기하면 바퀴벌레만 또 못하다. 근데 바퀴벌레가 또 뭐 엄청 크게 죄졌나요? 그것도 사는 건데 뭐만 또 못하다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뭐만 또 못하다는 개념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런 비교에 대한 이제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나쁘면 나쁘다고 그러는 게 낫지. 그죠. 그냥 나쁜 놈 이렇게 뭐만 또 못하다 하는데 뭐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뭐.